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정말 정치 뉴스가 넘쳐났습니다. 7.23 전당대회를 2주 남겨둔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로 시끄러웠습니다. CBS에서 이 편집본이 나왔죠. 처음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편집본이 논란을 일으켰고 이 TV조선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틀 전 밤에 문자 메시지 5개를 모두 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쯤 되면 출처를 알기가 쉽겠죠. 양쪽 방송국에서 공개를 했으니까 출처를 알기 쉬울 텐데 한동훈 측은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한다면서 그 문자 메시지 전문을 대통령실에서 흘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 쪽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펄펄 뜁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문자 메시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오히려 진작 메시지를 모두 보았다는 쪽은 한동훈 측근으로 알려진 진중근이었습니다. 그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사람은 그리고 반한 원희룡이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언론에 흘렸을까요? 메시지 내용을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한동훈은 공적인 소통이 아닌데다 이 디올백 사건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사과 의사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김건희 여사 쪽을 공격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과 의사가 없이 원하신다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원희룡 등 반한 후보들은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읽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일십, 이게 익십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문자 메시지를 읽고 씹었다.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배신했다는 의미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언론인 김대중 선생은 윤과 한의 무대가 아니다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재와 방식으로 싸우는 걸 보니 실망 정도를 넘어 배신감까지 든다. 자, 그래서 어제 TV조선에서 공개를 한 김건희 여사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옮기지를 못하고 주요 내용만 옮겼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난 것 같다. 윤 대통령이 내심 전화를 기다린다. 꼭 좀 부탁을 드린다. 내가 다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양해를 바란다. 사과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하겠다. 그런데 학력 허위 기재를 사과했을 때 지지율이 10%나 빠졌다. 댓글팀으로 한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말을 들었다. 놀랍고 참담하다. 그런 일은 없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모든 것이 저희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이 정도입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해서 진솔한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말처럼 사과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원하시면 언제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한동훈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까요? 한동훈은 공적 라인과 사적인 라인을 구분했다 이렇게도 변명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겁니까? 한동훈 측에선 박정문 의원은 문자를 공개한 측의 자해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죠. 그런데 이재명 사당화가 완성된 지금 어느 누구도 감히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서지 못합니다. 물론 당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러니 이재명이 연임을 하려고 나섰을 때 추대를 해야 하나 아니면 찬반 투표를 해야 하나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두관이 출마한다고 하자 온통 환영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김두관을 공격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두관이 또 망설였죠. 그런데 어제 김두관이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제왕적 대표 1인 정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1인 지시에 1년 정도로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을 제거 못하면 당은 붕괴될 것이다. 이재명 1인 정당이 된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김두관은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이 민주당에서는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 치료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붕괴는 명확할 것이다. 그는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낮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판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 지난주 갤럽이 그랬죠. 그런데 과연 김두관이 제거하겠다는 오염원은 무엇을, 아니 말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김두관은 윤석열 정권이 무능과 횡포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재명 1인 정당이 되어 있는 민주당을 한시바삐 민주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 정말이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1인 정당입니다. 가히 누가 이재명에게 도전장을 내겠습니까? 어제 신문 사설 제목에도 썼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선거가 없어졌습니다. 이재명은 당연하다는 듯이 연임을 원했고 다시 한번 당대표 방탄조끼를 입을 것입니다. 아마 김두관이 얻는 표는 20% 내외 정도겠죠. 그런데 김두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대표로 나서 이재명과 겨루겠다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이들은 줄을 섰습니다. 모두 다 이재명 신화를 자처합니다. 7일 최고위원회에 나선 이현주는 이재명을 두고 대선 후보로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현주는 민주당을 뛰쳐나와서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던 정치인입니다. 국회에 복귀를 한 전현희는 8일 최고위원 출마의 변호로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현희는 변호사죠. 그래서 본인이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지냈던 김민석은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긴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씩 다 했더군요. 하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자가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까지 했으니 이 민주당은 이제 공당이 되긴 아예 틀렸던 것입니다. 신문은 사설에서 제1당의 지도부가 되겠다는 사람의 출사표가 아첨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출사표가 아첨성 발언이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래서 최종적으로 최고위원 5명에 뽑힌 이들은 그 최고위원직을 과연 가문의 영광으로 이길까요? 참 탄식이 나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재명은 오늘 아마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미래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은 10월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도 이제 늦어도 10월 말에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들보다 무엇보다 이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이 이미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 기록에 이재명의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재명은 치사하기 짝이 없는 범죄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나가야 합니다. 또 지금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 성남시 정자동 호텔 건설 특혜 사건도 파림시 범죄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토지 용도를 5단계나 올려주었습니다. 백인동은 4단계인데 5단계나 올려준 겁니다.
도대체 이재명에 걸려있는 범죄는 몇 개인가요? 대장동, 백인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스남FC 후원금 사건, 이걸 다 빼고도 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몇 개입니까? 그는 어쩌면 여생을 법정과 교도소를 오가며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지금 대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으로 사흘 전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은 그 사건이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수원지검이 배포를 한 입장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검사와 경찰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다. 검찰 설명에 의하면 검찰은 2023년 3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고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자 검찰이 그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고 경찰이 재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를 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권익위는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재수사 중인 사건도 2023년 12월 검찰이 송치 요구를 통해 올해 1월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재수사를 했는데 송치가 되지 않자 검찰이 경찰에 지시를 한 겁니다. 이제 송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경찰이 송치를 했고 1월 달에 그 기록이 온 겁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이 수백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주장에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에 대다수인 129곳은 그리고 7곳을 뺀 나머지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이 된 업소들이다.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소환 조사한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이재명은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9월경입니다. 그리고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입니다. 그 전부터 경기도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까지 산 것이 확인되었는데 경찰은 무슨 이유로 이재명을 불송치하기로 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소고기, 과일 이런 먹는 것 외에도 거의 모든 생필품까지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을까요? 다시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편 이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어제 TV조선에서 연 첫 후보 토론회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흥미 만점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왜 국민의힘은 노선을 가지고 싸우지 않느냐,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지 않느냐, 정책을 두고 싸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표가 되겠다는 네 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은 아주 흥미만점입니다.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민주당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TV조선에서 열린 그 토론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메시지 무시 논란이 그리고 일십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나경원이 먼저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적인 통로로 사과 의사를 밝혔는지 답해달라. 한동훈은 놀랍게도 사과 의사가 없다는 본인 김건희 여사의 의사를 여러 통로로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진정성이 없는 장난이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한동훈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한동훈은 또 김건희 여사 메시지에 응답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 이에 대해 사적 연락에 답하는 게 분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글쎄요, 제가 전체 메시지를 보았는데 열흘 동안에 5번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걸 그렇게 보았습니까?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적인 소통, 그렇게 본 겁니까? 한동훈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명확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은 예단한 게 아니냐고 물은 뒤에, 하지만 공개된 김 여사의 문자에는 사과의 뜻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말하는 대통령실의 뜻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윤상현은 한동훈에게 총선 참패가 100% 본인 책임이라고 느꼈다면 문자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당시 여러 통로로 김 여사가 실제 사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느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든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파동은 당을 최악의 분열 상태, 이 신문 일면 헤드라인을 빌리자면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자해극,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 나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당은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에 나가 국민의힘은 정체성과 정책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를 한 것은 대통령실의 오만과 불통,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 전 정부 직배청산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 뭐 이런 것이 이유가 된 걸로 보이지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 실수, 공천 잘못, 이런 이유로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흔든 건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엔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강령과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놀라운 넉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국민의힘은 당의 정체성과 정책으로 단 한 번도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가 비전 경쟁 대신에 문자 파동에 갇혀버렸습니다. 논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으면 총선 결과는 달랐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달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그 오만과 불통 가장 큰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의대 정원을 3,000명을 5,000명으로 늘리면서 의료계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오만과 불통으로 보였던 겁니다. 우선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 4명 모두 9일 열린 TV조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면 40 총선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국민의힘이 민심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뭉쳐져서 나온 것이고, 그중 하나가 이 사안이다. 그런데 그건 한동훈 후보가 할 말은 아니죠. 공천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유일한 선대위원장이 총선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2조 심판론 외에는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결정만 해주시면 사과를 천번이고 만번이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상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허위 학력 논란으로 사과를 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김 여사는 충분히 사과할 의향이 있었고, 만약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나, 그리고 대통령실 황상무 수석 문제도 사과 모드로 갔을 것이다. 그러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건 윤상현의 의견이었습니다. 나경원 역시
총선 당시 후보들이 간절히 원했던 한마디가 김 여사의 사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신문에 전부 다 그렇게 나왔죠. 디올백 사건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도 용산에서는 사과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까?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보는 시각입니다. 내 후보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아주 엇갈린 답변을 했습니다. 나경원과 한동훈은 X팻말을 들었고 윤상현, 원희룡은 O팻말을 들었습니다. 나경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지 않고서는 절대 저희가 재집권하지 못한다. 그동안 김영삼, 이회창, 노무현, 정동영처럼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서 실패한 사례를 많이 봤다. 대통령 차별화로 본인만 잘 나거나 빛나리고 해서는 둘 다 망한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권력에 도전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인기는 없지만 권력을 잡는 데는 실패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보수 재집권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을 도와서 성공을 시켜야만 정권 재창출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 한동훈은 대통령과 차별화 자체가 몫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낙관론입니다. 2027년 대선 때 이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이 될 거냐? 이재명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 것입니다. 후보들은 2027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X팻말을 들었습니다. 원희룡의 말입니다. 제가 2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의 당선을 대장동 폭로로 저지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재명이 배후 세력과 해온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걸 공격할 카드를 가지고 있다.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윤상현 역시 이재명은 당군들의 최대 비리 혐의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당군들의 최대의 공익 환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대장동 개발을 두고 말입니다. 윤상현이 말입니다. 현재 7개 사건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2027년 3월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 나온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조기 단축으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나경원이 말도 아주 거셌습니다. 제가 끌어내리기 전문이다. 전에 조국 끌어내리듯 이재명도 끌어내리겠다. 제명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동훈도 위증교사나 선거법 1심 재판이 선고되면 상식적인 분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이탈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박살이 난다는 거죠. 자, 이제 최상병 사건, 이 거부권 행사에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9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전자결재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말입니다.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 최상병 순직 경위를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직권남용 그리고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죠. 그리고 수사심의위도 그 결정을 하루 전에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말이 이렇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하나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오는 7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엽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 장모 최은순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한 모양입니다. 최상병 일주기인 19일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청문회에 올라온 탄핵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에도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제 정신들인가요? 탄핵 사유조차 불명확한데 무엇으로 청문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닌 말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증명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문제입니다. 법사위원장 정식내는 9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문 사이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 참여자가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식내는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문 안건을 심사해서 국회의장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또 임기 당시에 146만 명의 탄핵 청문이 있었다.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 했느냐. 그러자 정식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리적으로 이번 탄핵 청문 내용이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는 표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의 요건이 다 갖춰졌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말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위원회 청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결혼 전의 일로 이게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도 정청래는 표결 처리를 강행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안건은 통과가 됐습니다. 글쎄요, 만약 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된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 최은순 씨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고발을 할 텐데 과연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식내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대를 하며 결국 모두 퇴장했습니다. 그러자 정식내는 한술 더 떠서 청문회 증인 39명도 민주당 단독으로 모두 채택을 해버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청래가 결정을 한 청문회 증인 39명.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는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도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 국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